대형주, 중소형주 격차가 점차 벌어지네요. 코스닥 지수가 1002포인트 0.4%까지 오르고 유가증권 시장 0.6% 조정받고 있습니다. 빅픽처 함께 그려주실 분 소개해드려야죠.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주제 보겠습니다. 끊이지 않는 주제입니다. 바로 가치주와 성장주 그 대결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성장주가 조정받다가 다시 또 최근 들어서는 단기에 또 반등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성장주가 연초에 조금 많이 오르다가 그다음부터는 조금 조정세가 깊어졌었죠. 그러면서 성장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답답한 그러한 상황들을 느끼고 계셨을 텐데요. 뭐 오늘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견조한 모습들 우리가 확인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세를 찾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전반적인 성장세의 재부각 이런 부분들을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쉬워졌었죠.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는 성장주가 움직일 때가 됐다. 동력이 좀 이쪽으로 몰릴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이것의 포문을 연 것이 바로 카카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카카오에 대한 재료들은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됐었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연초까지 카카오가 랠리를 보인 이후에 쉬어주기 시작했었는데 뭐 IPO라든지 이런 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죠. 새로운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은 오히려 손해보험사로서의 진출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카카오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네이버랑 서로 시총 싸움에 있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이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가치주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달 이후로 한 달 정도 쉬는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포스코만 보더라도 꺾인 움직임이 뚜렷하게 좀 나타나던데 그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흐름이 바뀐 배경은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 소외감을 오히려 가치주들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수가 일단 다시 재차 시동의 랠리를 걸기 시작하니까 가치주들이 그동안에 있어서의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왔었습니다만 뭐 성장주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다시 나타나면서 가치주들이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수가 뭐 저점을 서서히 높여가긴 합니다만 멈춰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그러한 느낌들을 받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소형 종목들이 빠른 순환매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순환매 차원에서의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가치주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상대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증시에 있어서는 한 업종만이 고른 상승세를 나타내기에는 현재로서는 힘이 다소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치주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현재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주들의 나름대로의 선방도 우리가 기대해 봄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치주가 확 꺾인 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성장주와 가치주를 놓고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어느 한 섹터를 이제 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가치주와 성장주들이 올 들어서 지금까지 놓고 보면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연초에는 성장주, 그 다음부터 이제 봄 무렵부터는 가치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순환매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다행스러운 것은 지수가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죠.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한쪽 섹터에 너무 쏠림 현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소외당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따라서 지금 현재는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성장주든 가치주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의 개별 종목이 아니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올 때 담아가는 전략, 적극적인 전략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6월 달 들어서 가치주와 성장주 과연 어떤 쪽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인가에 대한 첨예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논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봤던 게 6월의 FOMC였고 이번에 FOMC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통상적으로는 이 결과대로면 기술주가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었는데 간밤의 미증시 반응은 또 조금은 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FOMC 결과가 성장주와 가치주의 논의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시나요? 일단 국내 입장에서 본다라면 나비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그 연준의 발표 이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좀 다소 완화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막판에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국내 지수는 그와 반대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결국 미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직접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국내 이 신흥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자금의 유출, 더군다나 가뜩이나마 들어오지 않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 더욱더 들어오지 않을 그런 빌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은 뭐 둘 다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논쟁보다는 결국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익에 바탕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섹터이든지 간에 성장주도 지금 현재 높은 밸류 대비해서 높은 성장성이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가치주도 낮은 밸류 대비해서 높은 이익이 또 역시 관찰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가치주냐 성장주냐의 논쟁에 휩싸이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기업들의 이익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성장주 강세 배경에 대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건 FOMC 이전까지, 그러니까 그제 저녁까지의 그렇죠.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 간밤에는 국채금리가 다시 또 요동을 치면서 1.6%에 임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은 성장주 상승의 좀 흐름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국채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럼? 그렇게 국채 금리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 지금 않다. 성장주들이 그동안 충분히 쉬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흐름들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는 또 가치주들의 순환매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치주 측면에서도 한 개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 예, 물가 상승 전망을 올려잡았잖아요. 그럴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인플레, 물가 상승, 여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자재 쪽, 그리고 국내 가치주 뭐 철강이나 이쪽으로는 그러면은 좀 더 기댈 만한 그런 플러스 요인이 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지금은 뭐 지수가 저점을 높여가는 형국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치주들의 이익 성장세가 고정비 효과로 인해서 지금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경기가 회복 속도로 돌아가면 성장주 같은 경우는 금리라든지 이런 쪽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만, 가치주는 좀 둔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치주에 대한 랠리도 기대해봄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가치주, 성장주 따지지 말고 실적을 잘 내는 그런 업체가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예. 향후 장세 전망 어떻게 보세요? 향후 장세 전망은 지수가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상승 추세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떤 업종이 치고 나가느냐, 어떤 종목이 치고 나가느냐를 예측한다라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2020년처럼 편안하게 주식을 하는 그러한 시기는 이미 지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지금은 단기간에 내가 하루에 뭐 7, 8%씩을 내겠다, 이런 정도의 높은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오히려 접근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우상향 패턴을 기록할 텐데,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예. 올해 들어서 작년에 성장주 먼저 오르고 봄부터 가치주 가고 요즘엔 다시 성장주가 꿈틀거리는데, 이렇게 성장주 가치주 퐁당퐁당이 아니라 실적만 좋다면은 그 어떤 범위에 속하더라도 같이 어우러져서 오르는 장세가 펼쳐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치주냐 성장주냐의 이분법적인 어떤 접근보다는 성장주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죠.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성장주 섹터로 본다라면 엔터주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엔터주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성장세가 어마어마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데 기인을 해야지, 이게 단순하게 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런 이제 구분이 없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기업의 이익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일단 금리 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기 금리 인상설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뭐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단계이지 금리 인상을 해서 증시에 찬물을 끼얹겠다라는 의도는 어떤 중앙은행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지금 현재 증시가 흔들릴 것으로 보여지니까 아침에 바로 구두개입에 들어왔었던 것처럼 금리 인상은 이제 정상화 단계, 우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생활의 일상화 단계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증시도 이를 발판으로 해서 변동성이 커지기보다는 한 단계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